네, 안녕하세요. 주가가 오른 날은 음악이 다르죠, 그죠?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진 날, 빛나는 음악을 틀면은 좀, 뭐라 그럴까, 분위기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다소간 조용한 클래식 위주의 음악을 고르고요. 그러나 오늘처럼 대신에, 오늘처럼 주가가 오른 날은 또, 거꾸로 또 뭐 분위기 있는 저 피아노 이런 거 틀어봤자 분위기 안 맞으니까, 오늘은 또 신나는 노래를 틀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방송을 하려니까 참 음악도 신경 써야지 그죠?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음악이야 이건 부수적인 거죠, 그죠? 음악이야 틀면 듣고 안 틀면 어떻습니까? 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방송에서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을 내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하고 그죠? 오를 때 팔아라 그러고 내릴 때 사라 그러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하면은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든 뭐든 간에 뭡니까? 결국 그 내용이 중요한데 사실은 어제 제가 다소간 좀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렇죠? 좀 불안하다. 그죠? 어제 올랐다가 어제 주가가 그저께 50포인트 떨어지고 어제는 25포인트 중에 올랐습니다만은 어제 하루 올랐다 그래가지고 좋아할 수 있겠느냐? 그죠? 좋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준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죠? 만약에 지금이 상승파라고 한다면, 충격파동이라 한다면, 상승파가 아니고 충격파라고 한다면 그 논리는 현재 3의 4처럼 보인다. 그죠? 3의 4다. 그리고 3의 4려면, 이게 3의 4려면 2417이 서로 무너지면 안 된다. 그죠? 붕괴되면 안 된다.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2417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그렇죠? 2417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좀 아침에 미국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미국은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죠? 금리의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매파적인 FOMC 위원들이 호키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패드워치라는 뭡니까 금리 미국의 달러 금리가 기준금리가 몇 프로 될까요? 라고 하는 예측치를 보면은 잭슨홀 미팅만 있기 전만 하더라도 그죠? 잭슨홀 미팅 전만 하더라도 에이 그래도 0.5% 올리지 0.75%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는데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0.5%가 아니고 0.75% 쪽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를 더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거 지우고 볼까요? 자, 이게 0.75, 0.75% 올릴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0.5% 올릴 거라는데, 보다시피 0.5% 올릴 거라 확률은 31.5%의 확률이고, 그리고 거꾸로 올릴 거라, 0.75% 올릴 거라 확률은 68.5%, 69%의 확률로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0.75% 올릴 거라는 확률이 점점 시장에서는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봐서 이 확률의 변동치가 예를 들어서 잭슨홀 있기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0.75% 올릴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한 28% 정도의 확률을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된다. 그죠? 거꾸로 0.5% 올릴 거라는 확률을 갖다가 72%가 두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잭슨홀 미팅이 있은 이후부터 시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61% 정도 가다가 갑자기 75%로 금리를 왕창 올렸습니다. 심지어 요즘 아직 여기 없습니다만은 심지어 0.75가 아니고 1%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불안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간밤에도 또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 우리 시장은 그래도 굳건하게 상승세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주가 올랐으니까 좋아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는 건 끝난 일이가 계속해서 상승세로 봐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판단의 근거가 중요하죠. 그죠? 판단의 근거. 우리는 항상 뭐든지 간에 판단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뭘 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중요합니다. 떨어질 거다라고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2417m 내려간 판단의 근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을 봐서 얘가 1번 파동이고 얘가 2번 파동인데 상승 파동으로 보고요. 상승 파동으로 보고 2576을 바닥으로 보고 C의 끝으로 보고 상승 파동으로 봤을 때 얘가 1이고 2고는 되는데 그 다음에 3이라 하기가 그러니까 얘가 3의 1이고 3의 2고 3의 3이고 얘가 3의 4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의 1번하고 3의 4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2417은 무너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다음에 뭐가 됩니까? 3의 5가 되면서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4, 5 이래 되겠죠. 여기가 4 되고 5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오늘 올랐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 1번, 우리 일모로 말한다면 기준선. 그죠? 일모로 말한다면 기준선. 얼마입니까? 2470. 오늘 살짝 넘었습니다만은 오늘 종가가 2470이니까 기준선하고 닿았죠. 그죠? 뭐는 2포인트 넘었다는 거를 같다고 보고요. 그죠? 두 번째, 대신에 기준선 좀 부족하니까 뭡니까? 구름 상단. 구름 상단은 얼마였습니까? 오늘 현재 구름 상단은 어디 갔지? 2400, 여기였나? 어디 갔죠? 구름 상단이 2467, 2400, 봐야 되겠네요. 구름 상단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구름 상단. 세 번째, 대략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2400 조금 밑 80쯤 될 것 같네요. 그죠? 한 2480 정도 언제 될 것 같으면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거는 그냥 일목에서 말하는 거고, 엘리오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거죠. 요거를 넘어서면은, 요거점 넘어서면, 2500을 넘어서면은, 2500을 넘어서면은, 조상 4번 파동 끝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거다. 이게 뭡니까? 지금 상승 파동이라는 것은 다시 그러면은, 얘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가 되기 위한 조건이 요거죠. 물론 더 말한다면 요거를 넘어서야만이 확실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최소한 2500을 넘어서야만이 좀 더 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자아냅니다. 2500을 되게 되면은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일목으로 보더라도 엘리오트로 보더라도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낼 수 있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는 2417이 하락의 근거가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갈 때는 2500이 상승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2500이 아니고 정확하게 찍어볼까요? 얼마가 되나니까 원알이죠. 원알이니까 얼마입니까? 2497이네요. 2497. 그죠? 2497입니다. 자, 먼저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부터 먼저 대답하고 계속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경우에 최근 일봉에서 주가는 계속 신고가로 상승 중인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걸 다이버전스로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같습니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없나요? 그렇군요. 자. 한화에어로 이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경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RSI는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오케이. 이걸 다이버전스로 보기에는 무리겠지 않느냐. 그렇죠. 다이버전스가 보려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다이버전스가 보더라도 다이버전스의 매도 타이밍은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RSI의 고점은 내려가고 있는 게 RSI가 그죠?
다이버전스이긴 하지만, 다이버전스라고 판단하여 매도하려면 가운데 요점, 그죠? 요점이 무너뜨릴 때가,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죠. 그죠? 가운데가 요점들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애매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70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하는 것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판단하기는 성급하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혹시 RSI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함께 참고하면 좋은 보도지표가 있을까요? RSI, 저는 사실은 RSI 기간을 12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RSI를 12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통상, 웰레스 윌더가 원래 이걸 만든 웰레스 윌더라는 그 주니어라는 오리지널 RSI를 만든 사람이 시작했을 때 RSI 기간은 14일이었죠. 디폴트로 만들어진 시간은 14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14일이 너무 길다. 라는 생각으로 12일짜리를 쓰고 있죠. 그죠? 12일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길다. 라고 하면은, 65.9일 정도로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요구리학에서 14일이 너무 빠르다. 너무 예민하다. 예민해서 불안정하다. 하다고 판단된다면, 어쩌합니까? 14일째를 더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9일, 20일짜리 RSI를 사용하면 됩니다. RSI 상으로 봐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가지고, 약간 이게 불안정성을 회피할 수가 있죠.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빠르면 민감한 거죠. 예민하다 그럽니다. 빠르면 어떻습니까? 불안정하죠. 그죠? 불안정합니다. 능력이 심합니다. 사고팔고 자주 하라 그럽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게 싫어. 그래서 난 안정적인 거 택할래. 예? 안정적인 거 택할래. 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늦죠. 그죠? 늦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시 가죠. 그래서 RSI를 뭡니까? 그 대신하는 다른 지표는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 RSI를 대신하는 다른 지표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 RSI 자체의 기간을 줄이거나 좁히거나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지표든 간에 어떤 지표든 간에 예민하면 불안정하고, 그죠? 안정적이면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좀 느긋한 지표. 그래서 저는 RSI는 좀 빠르고, 그래서 12일짜리를 쓰고, 대신에 느긋하게 일목을 보고, 구름 위냐, 구름 아래냐를 보고, 이 두 개를 보고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뭐든지 질문 보면은 바로 대답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이야기하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현재 할 얘기가 거의 다 했습니다만은 현재 주가는 구름 아래 있는데, 지수는 구름 아래 있는데 아래쪽으로 보면은 241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본다면 2500을 위로 올라가면은 정확하게 2497이었습니다만은 약간 2500 위로 올라가면은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은 계속 떨어지는 거고, 지금은 애매한 상태인데 미국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은 주가가 올랐으나, 오늘은 올랐으나, 아직까지 미국 시장만 봐가지고 시장이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1번, 2번, 아직까지는 3회 1, 3회 2, 3회 3, 3회 4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3회 5가 되는 이런 쪽의 시나리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2500을 넘어서는 쪽으로 돼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4번 이 2417을 무너뜨린 순간에
여기가 1번 파동인데 1번 파동과 4번 파동이 서로 겹치는 결과가 되므로 이게 4가 아니고 이게 1이 아니므로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매기는 것도 엉터리가 되고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매기 되느냐 여기까지가 A, 여기까지가 B, 여기까지가 C가 되는 A, B, C의 뭡니까? 큰 반등 파동.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직까지 3이고 얘가 4가 되는 이런 식의 반등 파동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뭡니까 2276을 무너뜨리는 5번 파동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2417이 무너진다면 2276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는 것을 어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오늘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야 이제는 계속 간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허들이, 그죠? 허들이 아직은 좀 더 있다는 거죠. 뭡니까? 기준선을 넘어야 되고, 구름의 상단을 넘어야 되고, 그러기 구름의 상단 넘으면서 전 고점이었던 2500을 넘어서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그죠? 미국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보다시피 나스닥 100 지수,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미국 시장과 동떨어지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미국 시장과 동떨어지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미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맛이 가는데, 그렇잖아요. 금리도,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 미국의 금리도 9월달에 있는데 FOMC에서 금리가 0.5%는 물 건너가고, 0.75% 올릴 가능성이 70% 정도, 69% 정도의 확률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 예측입니다. 시장에서 예측이고, 더구나 일부 걱정자들은 1% 올릴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FOMC 위원들은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나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행복하다. 지난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 FOMC 위원들은 주가가 떨어져서 행복하다. 왜? 시장은 그 FOMC의 그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걸 보니까 행복하다. 그 이야기는 미국은 FOMC는 금리를 한두 번 올리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인플레이션과 파이트 하겠다. 폴 볼커처럼 인플레이션하고 끈끈하게 싸우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 좀처럼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보다시피 나스닥 지수 서서히 기준선 차트로 보더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점점 맛이 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다시피 진적의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현재 구름 하단에 간당간당 걸려 있습니다. 후행선 뺀 캔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발만 더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낭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때까지는 구름이 버티고 있었는데 한 발만 밑으로 더 내려가면 낭떨어지면 절벽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과거에 이럴 때 비슷하죠. 그죠? 이럴 때 비슷하죠. 보다시피 구름 위로 올라가려 듯 하다가 도로 밀리면서 여기서 한 발, 두 발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서 까마득하게 떨어졌던 때하고 지금하고 이때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오늘 주가 올랐으니까 벌써부터 주가 비관적이다 떨어질 거예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미래는 모르는 일이죠. 항상 우리는 미래를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 단정적으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뭡니까? 어느 쪽에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확률을 잘 모를 때는 판단의 근거를 보고 합니다. 판단의 근거. 올라갈 거다. 왜? 내려갈 거다. 왜? 소위 말해서 뭔가를 주장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논증을 해야 됩니다. 근거를 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그건 네 주장이지. 일반적인 주장이야. 내 감정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필링으로. 이 말하면은 막연한 감에 의해서 이 정도 같으면 다 왔다, 올라갈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고 지한자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안 한다. 막연한 느낌으로 감정이 올라가겠던 느낌이 와, 필링이 와, 계시가 들려 올라갈 거다는 다 이런 거 우리 안 해줘. 뭐합니까? 논증에 따릅니다. 논거에 따라서 어떤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확률을 이야기하고 뭡니까? 판단의 근거를 따집니다. 그죠? 그래야 나중에 결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야 결정하기 쉽습니다. 네가 왜 올라가기로 니 왜 샀노? 니 왜 샀지? 과거에 왜 샀노? RSI 때문에 샀습니다. Fine. RSI가 팔라 그럴 때는 팔아야지. 너 왜 샀니? 기준선 보고 샀습니다. 잘했네. 기준선이 좀 있다가 기준선 위로 가서 샀습니다. 오케이, 잘했네. 언제 팔아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팔아야죠. 기준선 위로 샀다면 기준선 밑으로 팔아야 되고, RSI가 사라 그랬다면 RSI가 팔라 그럴 때 팔아야 되는 거야. 이게 논 거고, 이게 판단의 근거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로는 RSI로 말한다면 이 진작에 팔아야 되고, 그게 아니, 또는 기준선이 이해하더라도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최소한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최소한 물량을 상당 부분을 일부를 줄여놓고 한 30-40% 정도는 줄여놓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줄여놓고 구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기다리다가 올라가면은 구름 위에서 대산을 하나 있더라도 지금은 물량을 줄여갈 때지 느려갈 때는 아니다. 그죠? 아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은 요점을 넘으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요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 거다. 이게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우리가 할 때 삼성전자다 이거 삼성전자 6만전자 말도 안 되지 않냐. 삼성전자까지 좋은 회사가 어디 있노. 삼성전자 10만전자 가야지. 삼성전자 59,000원 와 싸네 라고 사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죠? 내 눈에는 삼성전자가 5만전자 싸 보여. 하지만 외국인들의 기관들은 삼성전자 59,000원에 딜나게 팔아요. 걔들은 뭐 눈이 삐어가지고, 그죠? 걔들은 삼성전자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걔들은 무슨 이정에 대해서 무슨 원소가 져가지고 삼성전자를 팔겠습니까? 걔들은 돈 벌기 싫어가지고 삼성전자를 팔까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걔들 눈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삼성전자를 사는 만큼 걔들도 삼성전자를 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막연하게 5만전자는 싸고 6만전자는 비싸고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란 거야.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돼. 판단의 근거가. 그래야 나중에 살 때도 판단의 근거에 따라서 사고 싸다는 게 아니고 살 때도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팔기 쉽지. 살 때는 판단의 근거대로 샀다가 물론 어려워요. 살 때는 판단의 근거대로 RSI가 사라 그랬다 샀다 이거지. 기준선에 사라 샀다 이거. 근데 팔 때 기준선에 팔라 그랬다 팔기가 쉬우냐?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봐서 그게 그나마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티는 비결인 거지. 방법이 그야말로 그게 버티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 느낌이야. 간밤에 꿈에서 삼성전자 싸다 그러더라. 산신령이 사라 그러다. 이 따위 해가지고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올라갈 것 같다. 알겠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냐. 뭡니까?
일단 오늘 구름 하나 겨우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하다 못해 얘가 기준선이라도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서 부행스팬을 넘겨야 되고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꼬라지를 보여야 얘가 이제 그동안에 하락세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상승세로 가는구나 라고 여기서 사면 되는 거야. 여기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가 심을서 맨날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주먹구고 이런 거 하지 말자요. 주먹구고 그냥 감으로 feeling 멋지지? feeling 이 주먹구구하고 감으로가 필링한 사람들 어떤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살 때는 잘 사는데, 그죠?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팔아요. 손해는 절대 못 팔아요. 어떻습니까? 항상 이 사람은 buy and hold야. buy and hold야. buy and hold. buy and hold. buy, hold. 이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사가지고, 카카오 사가지고, 네이버 사가지고, buy, hold. buy, hold, buy, hold. 이 광책 묶이는 바람에 딴 데 좋은 종목들 문 사고 연락에 구름 위로 올라가면 사라. 기준선에 올라가면 사라. 알고는 있는데 정작 하려니까 내 손 다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에 처박혀 있는데 돈이 있어야 사지. 그러지는 말라는 거죠. 그게 주장입니다. 지가종의 사회정보들 다 올랐으니까, 거의 다 올랐는데, 그 와중에도 LG 엔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밀렸네요. 삼성바이오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다소간 부진하던 LG화학도 다시 올라섰고요. 삼성 SDI도 다시 올라섰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트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구름 위로 나가면은 그게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달러드 원화 환율은 오늘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역시 아침에는 1450원까지 올라가다가 다소간 좀 저희 1350원대에 대한 다소간 불안감 때문에 좀 밀렸고요. 얼핏 보니까 이런 것도 눈에 보이네요. 그죠? 이런 건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RSI는 꺾일 때, 다이버전스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은 내려간다 그래서 매도할 것이 아니고,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 아니죠. 그죠? 꼭대기 만들었다 해서 매도 타임 아닙니다. 언제가 매도 타임입니까? 가운데 이 점을 무너뜨릴 때가, 가운데 요 점을 무너뜨릴 때가 매도 타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요놈은 현재 비슷딱 닿았으니까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내일 만약에 더 밀리면, 내일 달러드 원화 환율이 더 밀리면 RSI도 밀릴 테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다이버전스로 보더라도 좀 더 밀릴 거다가 되는 거고요. 물론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RSI, 다이버전스 만든 기간이 짧으니까,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이 다이버전스 영향도 그다지 길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다이버전스가 엿보이고, 그래서 내일도 밀리면은 다이버전스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일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다이버전스가 나발이가 안고 다니고 그냥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현재 달러 강세 분위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달러 강세가 워낙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소위 유로가 조금 반등했고요. 조금 반등해가지고 0.98까지 가다가 조금 반등해가지고 현재는 다시 보다시피 1.001 오른쪽에 보이죠, 그죠? 유로 환율이 1유로가 1.001달러니까 거의 이제 페리티를 다시 확보했습니다. 조금 유로가 강세니까 유로가 강세일 때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당연히 약세죠, 그죠? 그러니까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달러 원화 환율도
아래쪽으로 하락의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달러 인덱스 소폭 밀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달러의 원화 환율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점과 고점을 비교해보고 저점과 저점을 비교해보니까 요 고점 여기하고 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요거하고 요거. 그죠?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보면은 요놈 올라가는데 요놈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다이버전선에 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성급했죠. 그죠?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급했죠. 더 올라갔으니까. 왜 그러냐? 그죠? 요놈과 요놈이니까 요 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운데 점 요점가 매도 신호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간당간당하게 걸리면서 다시 올라가 버렸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때와 이때의 다이버전선은 매도 신호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그럼 다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 요놈과 요놈이 올라가고 있고 요놈과 고점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다이버전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이것이 다이버전선가 되려면 마찬가지 요 점 밑으로 RSI가 꺾여야만이 매도 신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도 더 밀려가지고 여기서 더 밀려서 RSI가 요 점 제가 지금 줄치고 있는 이 점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다이버전선 물론 똑같습니다. 기간도 짧으니까 다이버전선의 영향력은 그다지 길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단기적인 조정은 혹시 있지 않겠나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1차적으로는 기준선이겠죠. 그죠? 1차적으로 단기 조정 보인다면 다이버전선의 영향으로 1차적으로 조정을 보인다면 기준선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전까지 얘가 기준선으로 올라온 다음에 단 한 번도 기준선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니까 이번에 밀리면은 아마 기준선 근처까지라도 한 번쯤은 가보지 않겠나. 달러 인덱스가. 그죠? 주봉이네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월봉도 조금, 일봉도 다소간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이거, 뭡니까? 비트코인, 제가 여기다가 사라라고 써놨네, 그죠? 조금, 대신에 어떻게 사라고요? 조금만 사라, 어제. 조금만 사라라고 했더니, 올라가긴 했는데, 그냥 조금 올라가는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사더라도 리스크를 많이 늘려가지고 여기다가 몰빵할 이유는 전혀 없고, 조금만 사시라. 왜 조금만 사라 그러냐? 왜 그럽니까? 구름 밑이잖아. 그죠? 구름 밑이니까, 구름 밑에 있어가지고, 힘을 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일관된 전략입니다. 자, 대략적인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자, 복습. 위로 얼마? 2500. 아래로 얼마? 2417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게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된다. 그죠? 그게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그렇고, 일모로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 간에 다 해석할 수 있는 논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정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야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시장에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버틸지를 못해요. 누구나가 다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지. 지가 산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지. 지가 산 주식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주식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주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근데 삼성전자 8만 원 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줄 알았지. 삼성전자가 5만 원, 6만 원, 5만 원 될 줄 알았거든.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과거에 10몇만 원 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30만 원, 40만 원 갈 줄 알았지. 이게 지금 17만 원 대비해가지고 반토막 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이 어려웠죠. 안 그렇습니까? 카카오. 세상에 그런 종목이 어디 있어.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꿈과는 달리, 꿈과 희망과는 달리 카카오는 줄창 떨어지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서 소설 쓰고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서 기대만땅 이런 거 하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가지시라. 자, 질문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중간에 제 이야기를 인터럽트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죠? 언제라도 질문은 환영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그 클래스가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하시면은 그 이야기를 먼저 대답하고 할 거니까요. 요 원칙은 그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조금 쉴까요? 잠시 숨 돌리고요. 그죠? 잠시 숨 돌리고 다시 다른 내용으로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만요.